안녕하세요. 57살 김영숙입니다. 저는 불임 판정을 받고 입양으로 딸을 키워온 엄마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남편의 전 부인과 한 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저는 늘 그렇듯이 부엌 창문을 한번 열어봅니다. 아파트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익숙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 번씩 되뇌입니다. 그래도 난 엄마로 살고 있잖아.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을 채우고 저는 마지막으로 간을 한 번 더 봅니다. 조금만 더 넣어야겠어요. 저는 소금 한 꼬집을 집어넣고 조심스럽게 젓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던 날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있던 제 모습이 문득 떠오릅니다. 의사가 했던 말은 숫자와 영어 이름 투성이었지만 결국 한 줄로 요약됐습니다. 아이를 갖기 어렵겠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엄마, 나 다녀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후다닥 앞치마를 고쳐 매고 거실로 나갑니다. 26살 딸 수진이가 커다란 에코백을 메고 들어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 얼굴이라 그런지 눈가가 조금 피곤해 보입니다. 왔어? 오늘도 야근했니? 아니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요. 팀장님이 회식 있다고 했는데 그냥 빼달라고 했어요. 왜? 젊을 땐 좀 어울리기도 해야지. 제가 웃으며 말하자 수진이는 어깨를 한번 으쓱합니다. 뭐 그냥요? 시끄러운 자리 별로라서요. 저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놓입니다. 아직까지는 제 옆을 택해준 것 같아서요. 잠시 뒤 남편 동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넥타이는 이미 느슨하게 풀어져 있고 셔츠 소매는 2번 접혀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가방을 받아들고 말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얼른 씻고 나와요. 찌개 끓였어요. 냄새 좋네요. 금방 나올게요. 새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으면 저는 늘 그렇듯이 반찬을 하나씩 딸 앞으로 밀어줍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에요. 많이 먹어. 엄마, 나 어린애 아니에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수진이는 젓가락으로 멸치를 먼저 집습니다. 저는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회사 일은 할 만해요? 제가 묻자 수진이가 밥을 삼키고 천천히 말합니다. 할 만해요. 근데 요즘 인사팀에서 뭐 자꾸 설문 같은 거 돌리더라고요. 출신 학교, 가족 구성 뭐 그런 거요. 가족 구성? 제가 되묻자 수진이는 잠깐 저와 남편 얼굴을 번갈아 봅니다. 결혼 여부, 자녀 여부, 부모님 직업, 뭐 그런 거 적는 칸이 있었어요. 저는 순간 젓가락을 멈춥니다. 부모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는 항상 속으로 한 번 숨을 고릅니다. 수진이가 입양 온 날, 작은 상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떨리던 제 손, 그리고 어린 수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느꼈던 그 묵직한 체온이 아직도 제 손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수진이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냥 아빠 직업, 엄마 전업주부, 그렇게 썼죠. 사실대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살짝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 이 아이는 나를 엄마로 적는구나. 그 사실 하나로 오늘 하루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그때 남편이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입양이란 말은 굳이 쓸 필요 없지.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묘한 긴장을 느낍니다. 남편은 입양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표정이 조금 굳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깊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나와 같은 상처가 있겠지라고 막연히 짐작할 뿐입니다. 아빠, 제가 그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그래요? 수진이가 살짝 웃으면서 말하지만 눈빛이 예민하게 반짝입니다. 괜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지. 남편은 말을 짧게 끊습니다. 저는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급히 다른 화제를 꺼냅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설문까지 하고 요즘은 사람을 많이 뽑나 보네요. 글쎄요, 요즘 다들 사람보다 스펙을 보는 것 같아요. 수진이는 김치를 집어먹으며 툴툴거립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마음 한쪽에는 늘 나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질문이 있다는 걸요. 밤에 아이가 방에서 혼자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저는 부엌불을 끄고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입양인 모임, 친부모 찾기, 그런 글자들이 휙휙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진이가 불쑥 말을 꺼냅니다. 엄마, 아빠. 응? 나 나중에 시간 좀 나면 입양기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숟가락 소리가 잠시 멈춥니다. 저는 밥알 하나를 겨우 삼키고 물잔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손이 아주 조금 떨립니다. 입양기관을요? 제가 되묻자 수진이는 제가 놀랐을까봐 눈치를 보며 서둘러 덧붙입니다. 그냥요. 뭐 꼭 지금이 아니라도 그냥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과정 정도는 알고 싶어서요. 엄마 아빠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거 아시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요. 알고 있어요. 내 마음 이해해요. 제 입에서는 그렇게 말이 나왔지만 가슴 안쪽은 벌써부터 서늘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낮게 한숨을 쉽니다. 꼭 그래야겠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습니다. 수진이는 그 말에 눈썹을 살짝 찌푸립니다. 왜요, 아빠?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에요. 과거는 과거로 놔두는 게 좋을 때도 있다. 그건 아빠 입장이죠. 제 과거이기도 해요. 두 사람 목소리가 살짝 높아지려는 순간 저는 급히 말을 끊습니다. 일단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너도 바쁘고 기관에 연락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애써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하지만 숟가락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위해 그릇을 치우면서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언젠가는 올 줄 알았어요. 이 얘기가 싱크대에 물을 틀고 접시에 묻은 국물을 헹기면서도 손끝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남편과 수지는 텔레비전 소리를 배경으로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면서 갑자기 아주 오래전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다리던 그 조마조마한 시간. 그리고 어렴풋이 이런 예감이 스칩니다. 아마 이번엔 우리 셋의 인생이 통째로 뒤집히는 이름을 듣게 되겠죠.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싱크대에 기대 서 있었어요. 부엌불만 켜놓으니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경 쓰는 건 오직 하나였어요. 입양기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수진이가 했던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대충 닦고 거실을 내다보니 남편은 소파에 앉아 채널만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자꾸 바뀌는데 남편 눈동자는 고정된 것처럼 멍했습니다. 아직 안 자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남편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립니다. 이따 잘 겁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하겠죠. 저는 방문 앞까지 갔다가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다시 부엌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괜히 말하면 아이 마음만 복잡해지겠죠. 저는 냉장고에서 물 한 컵을 따라 마시고 휴대폰을 들어 친정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언니입니다. 결혼도 이혼도 먼저 겪어본 사람, 저보다 한 발짝 앞서 상처를 건너간 사람이죠. 응, 영수가. 언니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들리자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언니, 나야 지금 통화 괜찮아요? 그럼 괜찮지.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허리를 조금 구부렸습니다. 수진이가 입양기관에 가보고 싶대요. 자기 친엄마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럴 때가 됐구나. 언니는 놀랍지도 않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언니는 짧게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올 얘기였잖니.
너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하지만 언젠가가 진짜 오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동훈 씨는 뭐래? 언니가 물었습니다. 싫다는 식으로 말하진 않았는데 자꾸 과거는 과거로 두라고만 해요. 표정이 많이 굳었어요. 그래. 그 사람 원래 감정 잘 안 드러내잖아. 그래도 오늘은 유난히. 저는 거실에 앉아있는 남편 뒷모습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넓지 않은 어깨가 이상하게 더 좁아 보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 같았지만 남편 얼굴은 웃기보다는 굳어있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영수가, 언니가 조용히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서류에 이름을 올렸느냐가 아니야. 누구 옆에서 자랐느냐, 언제 울 때 등을 토닥여줬느냐, 그게 엄만 거야. 알아요, 언니.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친엄마를 찾겠다고 하니까 내가 가짜 엄마가 된 것 같아서요. 제 속마음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언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짜였니? 병원 다닐 때 회사 그만두고 애 키우겠다고 결심하던 날, 밤에 열나서 응급실 뛰어가던 날 그게 다 가짜였니? 아니요, 그건 진짜였죠. 제가 천천히 대답하자 언니가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러면 됐지. 애가 뿌리를 찾는 거랑 내가 엄마 자리를 잃는 건 다른 문제야. 저는 눈가가 뜨거워져서 안경을 벗고 손등으로 슬쩍 훔쳤습니다. 그래도 무서워요. 혹시라도 수진이가 친엄마 만나고 나면 마음이 돌아설까 봐요. 그럴 수도 있어. 잠깐은. 헷갈릴 수 있지. 근데 결국 아이는 누가 자기 옆에서 늙고 있는지 보게 돼 있어. 언니 말이 제 가슴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 안 공기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물을 한 번 더 마시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누군가 크게 웃고 있었지만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진이 말이에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생각이 어떠냐고 제대로 한번 듣고 싶어요. 남편이 그제야 텔레비전을 끄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밑이 조금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겁난다.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당신도요? 너만 무서운 줄 아냐. 나도 무섭다.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요?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냥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가 다 잃을까봐. 우리가 다 잃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더 캐묻자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야. 과거 캐다 보면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다치는 수가 있는 거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수진일까요? 저일까요? 아니면 남편 본인일까요? 과거에 당신도 우리한테 말 안 한 일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잠깐 숨을 멈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도 알잖아. 나도 예전에 결혼 한 번 실패했다고. 그게 다야. 그래요, 그 얘기는 들었죠. 근데 그 집 쪽에서 아이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제가 눈을 똑바로 맞추며 말했지만 남편은 다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만하자. 피곤하다. 나 먼저 잘게. 남편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잡음 같은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아이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내가 조금 전 스스로 한 말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전 부인, 실패한 결혼, 그리고 아이 이야기.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엉켜돌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그냥 잠이 좀 안 와서. 수진이가 제 옆으로 와서 살짝 앉았습니다. 아까 저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진 것 같죠?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엄마 아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근데 저도 궁금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딸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살이 많이 여물었습니다. 아기 때 작은 손을 처음 잡았던 그 순간이 떠올라서 마음이 찌르듯 아팠습니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 너 인생이잖아. 내가 궁금한 거 찾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겠니? 그래도 엄마가 제일 먼저 서운할까 봐. 그래도 엄만 내 편이에요.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마음은 흔들리고 무섭지만 그래도 이 아이 옆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요. 친엄마가 나타나도 누가 뭐래도 저는 이 아이가 저를 처음 보고 엄마라고 불렀던 그날의 사람으로 남겠다고요.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눈이 잘 감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등이 제 등 뒤에서 조용히 들썩였습니다. 그는 잠든 건지 깨어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불 안에서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제발 우리만은 너무 엉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실을 아직 모를 뿐이겠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아침이면 남편은 출근하고 수진이는 회사로 나가고 저는 집을 정리하고 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콩나물을 집어들고 있다가도 입양기관 네 글자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먼저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카톡만 하는 애가 점심시간에 전화를 거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엄마,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웬일이래요? 좋네. 엄마 시간 괜찮으면 오늘 같이 갈 데가 있어요. 어디를요? 집에 가서 말할게요. 엄마 혼자보다는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왔구나, 이 얘기.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에 쥐고 있던 수건을 한참 놓지 못했습니다. 빨래 더미 위에 멍하니 앉아서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래, 피할 수 없으면 같이 가야죠.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수진이는 평소보다 표정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그대로 나온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밥부터 먹고 갈까? 아니면 밥은 나중에 먹어도 돼요. 엄마, 지금 시간 괜찮아요? 응, 나야 괜찮지. 수진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에 입양기관 로고와 작은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나 지난번에 말한 대로 기관에 온라인 신청 먼저 했어요. 오늘 답장이 왔어요. 봉투를 건네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편지를 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가자는 거니?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상담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엄마가 괜찮으면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쓸쓸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나와 같이 가고 싶구나. 아빠한테는 말했니? 말했는데요.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고만 했어요. 바쁘다고 오늘은 못 간다고요. 남편이 못 따라오는 게 저는 반쯤은 서운했고 반쯤은 다행이었습니다. 셋이 같이 가면 분명 말다툼이 생겼을 겁니다. 집을 나설 때 저는 가볍게 겉옷을 걸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영숙 씨. 이 아이 옆에 서기만 하면 돼요. 지하철을 타고 두 정거장을 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탔습니다. 늦은 오후라 그런지
창밖으로 노을빛이 건물 사이로 비쳤습니다. 수진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긴장돼요? 조금요. 근데 이상하게 설레기도 해요. 설렌다고요? 네. 어쩌면 오늘 이후로 내 인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콕 하고 찔렸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건 좋은데 그 안에 내가 빠지는 건 아닐까요? 입술까지 올라온 말을 저는 겨우 삼켰습니다. 입양기관 건물은 오래된 상가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데 벽에 붙은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양 가정 상담, 입양인 정체성 모임. 저는 그 글자들을 읽지 않으려 했지만 눈이 저절로 따라가 버렸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니 유리문에 파란색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동입양센터. 수진이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들어갈게요. 응, 가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대기실이 나왔습니다. 책장에는 아이들 동화책과 가족 사진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와 낮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하고 잠시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박수진 씨, 김영숙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잠시 뒤 안경을 쓴 중년 여성 상담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상담실 안은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책상과 의자 4개, 그리고 한쪽 벽에는 오래된 철제 캐비닛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담을 맡고 있는 이 선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수진이는 동시에 인사를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먼저 용기 내서 여기까지 오신 것 자체가 참 큰 걸음이에요. 상담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보내셨죠? 본인 확인만 잠깐 하고 시작할게요. 수진이는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상담사는 컴퓨터로 몇 가지를 확인한 뒤 옆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수진 씨와 관련된 기본 자료입니다. 입양 당시 서류들이에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철 표지에 적힌 작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양 아동 기록 1998년생. 그 아래에 작게 쓰인 친모 정보, 출생병원 이름 같은 단어들이 얼핏 보였습니다. 혹시 친부모님 쪽에서 남겨놓고 가신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제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직접 오시라고 한 이유도 있습니다. 수진이가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습니다. 정말요? 뭐라고 남기셨어요? 상담사는 서류를 한 장 넘기더니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친어머니께서 적으신 글입니다. 아이를 키울 형편이 도저히 안 된다. 하지만 언젠가 아이가 자라서 나를 찾으면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 가능하다면 나중에라도 만나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연락처도 남기고 가셨어요.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연락처요?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 오래된 정보라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연락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분 동의가 있어야 직접적인 만남을 주선할 수 있어요. 이제 수진 씨가 성인이 되었으니까요. 수진이는 제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저 연락해보고 싶어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금 바로 하시는 건가요? 제가 묻자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리고 친어머니 쪽 의사를 확인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직 닿지 않은 누군가를 떠올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계단 끝까지 내려왔을 때 수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놀랐죠? 놀라긴 했죠. 그래도 내 옆에 있겠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수진이의 옆모습이 어른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직 어린애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락처를 남기고 간 친엄마.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그쪽도 지금은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겠죠? 남편이 있고 아이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다른 가정이 바로 우리 집이라는 걸. 그 여자의 과거와 나의 현재가 이미 오래전부터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얽혀 있었다는 걸요. 입양기관에 다녀온 다음 날, 저는 아침부터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운이 안 났습니다. 그래도 평소처럼 남편 도시락을 싸고 수진이 아침을 차렸습니다. 엄마, 오늘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밥을 먹다가 수진이가 저를 한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오히려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는 게 더 편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더 불안해질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식탁에서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어제 있었던 일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만 자꾸 들렸습니다. 어제 잘 갔다 왔냐? 출근 준비를 하다가 남편이 겨우 한마디 물었습니다. 응, 상담만 하고 왔어요. 수진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남편을 배웅하는데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랑 같이 가도 됐는데 왜 안 갔어요? 회사 일도 있고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래도 당신 딸 일인데요. 제가 조금 서운한 마음을 담아 말하자 남편이 눈을 피하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겁나서 그랬어. 나도 사람인데 안 무섭겠냐? 그 말이 조금 걸렸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안 무섭겠냐?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요? 제가 다시 묻자 남편은 신발끈을 매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현관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 이상하게 횡했습니다. 수진이를 회사에 보내고 나서 저는 결국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어제 다녀왔어요. 그래? 잘했네. 어떻던? 서류도 봤어요. 친엄마가 쓴 글도 있고 연락처도 남겨놨더라고요. 그래? 그럼 곧 연락 오겠네. 언니 말은 담담했지만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나 너무 무서워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혹시라도 수진이가 친엄마 쪽으로 마음이 완전히 가버릴까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싶어요. 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동훈 씨 반응은 어때? 계속 피하는 것 같아요. 과거 건드리지 말자 이 말만 해요. 너 옛날에 그 사람 첫 결혼 얘기 들었을 때 기억나? 대충이요. 결혼했다가 오래 못 살고 헤어졌다. 그 정도요. 자세한 얘기는 안 했어요. 혹시 그 집에서 아이 얘기 한 번도 없었어? 응, 한 번도요. 그래서 그냥 아이는 없었겠거니 했죠. 언니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영수가 사람 인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때가 많아.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추측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요? 수진이 옆에 서 있는 거. 그거 하나만 잘해도 너는 이미 반은 이긴 거야. 언니 말이 고맙긴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을 어슬렁거리다가 결국 안방 서랍을 열어버렸습니다. 하얀 파일 하나가 맨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입양 서류였습니다. 저는 늘 이 서류를 서랍 맨 아래에 넣어두었습니다. 안 보이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 보이면 더 생각났습니다. 파일을 꺼내 펼쳐보니 제 이름과 남편 이름,
수진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 동의서 사본도 들어 있었고 친모의 간단한 정보도 있었습니다. 여기 적힌 이름 언젠가 꼭 보게 되겠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파일을 황급히 닫고 서랍에 넣은 뒤 거실로 나갔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통화 가능해? 남편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응, 집인데 왜요? 혹시 기관에서 뭐 연락 온 거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요. 어제 상담만 하고 온 거잖아요.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 그렇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숨긴 거 없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느낌이 그래서요. 자꾸 과거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지니까.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길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왜요? 나중에 내가 먼저 말할게. 조금만 시간 줘. 시간이요? 응. 나도 정리가 필요해. 통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쪽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나중에 내가 먼저 말할게. 그 말이 도리어 더 불안했습니다. 뭐가 얼마나 큰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는데 수진이가 퇴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기관에서 메일 왔어요. 메일이요? 응. 친엄마 쪽에 연락을 시도해보겠다고 며칠 안으로 다시 알려준대요. 저는 설거지 거품이 아직 남아있는 손으로 행주를 쥐고 멈춰 섰습니다. 수진이 눈빛은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아주 복잡한 빛이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떨려요. 떨리겠죠. 근데 엄마. 응. 일이 어떻게 되든 엄마가 제 편이라는 말 진짜죠? 그 질문에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요. 엄마는 언제까지나 내 편이에요. 그건 절대 안 바뀌어요. 말을 하면서 제 안에서 뭔가 또 하나 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령 이 일이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낸다 해도 그 조각 중 하나는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친엄마가 누군지보다 남편이 뭘 숨기고 있는지가 더 무서운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주 작은 예감이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그 두 무서움이 하나로 겹쳐지는 날이 올 거예요. 입양기관에 다녀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점심 준비를 막 끝내고 상을 차리려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상기돼 있었어요. 엄마, 기관에서 전화 왔어요. 전화? 벌써? 응나 대신 엄마가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문자로도 보내놨더라고요. 휴대폰 화면에는 아동입양센터라는 이름과 함께 짧은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친모 측과 1차 연락이 닿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호자 통화 가능하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순간 밤 냄새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물잔을 한번 꿀꺽 삼키고 숨을 고른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센터입니다. 어제 봤던 상담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상담 갔던 박수진 엄마입니다. 아, 네. 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친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 하던가요? 많이 놀라셨고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고 하시네요. 모임 자리를 한번 만들어도 괜찮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무릎이 순간 풀리는 것 같아 식탁 의자를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수진이 의견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저는 일단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말이 나가고 나서야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래요? 만나고 싶대. 내가 괜찮으면. 수진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저 만나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셋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젓가락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연락이 된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굵게 느껴졌어요. 응. 기관에서 그러는데 친엄마가 만나보고 싶다고 했대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도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럼 언제? 다음 주 토요일이요. 기관에서 근처 카페로 자리 잡자고 했대요. 카페. 남편이 그 단어를 중얼거릴 때 저는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을 건드린 사람처럼 남편 표정이 잠깐 흐려졌다가 금방 다시 굳었습니다. 아빠 안 가도 돼요. 저 엄마랑 둘이 가도 돼요. 수진이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 일이잖아. 내가 왜 안 가? 근데 아빠 힘들까 봐. 힘들어도 가야지. 남편 눈빛 속에서 저는 두 가지 색을 봤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로서 책임지려는 다짐, 그리고 또 하나는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한 사람의 두려움이었어요. 그 주 내내 집 안 공기는 얇은 유리처럼 팽팽했습니다. 저는 괜히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멍하니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와도 텔레비전만 켜놓고 말이 줄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저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 서서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편해 보이면 안 될까? 너무 꾸미면 또 이상할까? 스스로도 우스운 생각이었지만 자꾸 그런 사소한 것들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엄마, 그냥 평소처럼 입어요. 엄마는 엄만데.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잖니. 중요한 날은 맞는데 엄마도 중요한 사람 맞아요. 그 말이 조금 힘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외출할 때 입던 단정한 바지를 입고 오래 아껴온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눈가 주름이 선명했습니다. 그래, 이 주름만큼 같이 산 세월이 진짜지.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카페는 기관 근처 골목 모퉁이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고 주말이라 가족 단위 손님도 몇 팀 보였습니다. 엄마 떨려요? 카페 앞에 서서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너는? 저도요. 우리가 미리 약속한 시간보다 10분쯤 일찍 도착했을 때 이미 안쪽 구석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등만 보였지만 어깨가 좁고 마른 실루엣이었습니다. 곧이어 입양기관의 상담사가 우리를 보고 일어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카페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문 옆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깊게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우리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구석자리로 다가갈수록 앉아있던 그 여자의 옆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 살짝 닿을 듯 내려오는 머리, 연한 베이지색 코트, 손등에 비치는 푸른 핏줄.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여기 이분이. 상담사가 소개를 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여자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봤던 얼굴이었거든요. 결혼 초 남편 서랍 깊은 곳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가 옛날 사진이다 한마디로 덮어버렸던 그 여자. 그때 사진 속의 젊은 얼굴은 이제 중년이 되어 있었지만 눈매와 입술 라인은 분명 같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갑자기 한 발짝 물러나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남편 입에서 떨리는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손에 들려있던 가방끈이 힘을 잃고 축 처졌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보고 눈이 크게 흔들리더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동훈 씨.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웃음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가 모두 멀리서 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 앞에서는 오직 두 사람의 표정만 또렷했습니다. 엄마?
아빠 서로 알아요? 수진이가 우리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묻는 소리가 유리잔 깨지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입양 서류 속에 적혀있던 친모 이름. 남편이 예전에 한번 흘리듯 말했던 결혼에 실패했다던 그 여자 이름. 그리고 지금 남편 입에서 나온 이름이 모두 하나로 겹쳤다는 걸요. 서영아. 남편의 전 부인 그 사람. 그리고 우리 딸의 친엄마. 설마. 제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당신 전 부인이 수진이 친엄마였던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수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불안과 의심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고 있던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이 바닥부터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카페 안 공기가 갑자기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남편 얼굴과 그 여자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말 좀 해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남편은 한참 동안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가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지금 그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너무 차갑게 튀어나와서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울지도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설명 좀 해줘요. 저 뭘 들은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게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서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동훈 씨랑 결혼했던 사람이고요. 그 말이 제 귀에는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친엄마예요. 짧은 문장이었는데 탁자 위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주변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수진이 눈이 커다랗게 떨렸습니다.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컵받침을 적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 같은 게 새어나왔습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요. 저는 손을 깍지 끼고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아이 없는 줄 알고 아이 못 낳는 줄 알고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 입양해 키웠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 전 부인이 친엄마였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남편이 허둥지둥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수가, 그땐 나도 정확히 몰랐어. 애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로. 정말요? 한 번도 의심 안 해봤어요? 서류에 이름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우리 쪽을 힐끔 보았습니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조용한 자리로 옮길까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옮기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는 그저 우리 셋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담긴 건 분노도 슬픔도 허탈함도 다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먼저 저를 불렀습니다. 어느 엄마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말로 하고 나니 제 심장이 먼저 아파졌습니다. 저 영숙 엄마. 수진이 입에서 나온 호칭이었습니다.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엄마도 이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아니야.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나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 너 입양할 때 서류에 이 사람 이름만 있었지. 그게 내 아빠 전 부인인 줄은 몰랐어. 그때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몰랐으니까요. 여자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때 내가 먼저 숨겼어. 내 이름 동훈 씨 쪽하고 연결될까봐. 그래서 기관에도 전 남편과는 연락 끊겼다고 했어. 동훈 씨도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는 몰랐을 거야. 그래도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애를 낳은 건 알았죠.
그렇죠? 남편이 미간을 세게 찌푸렸습니다. 알았어. 근데 양가에서 난리치고 그때 상황이 애는 결국 다른 집으로 가기로 했다고만 들었어. 나도 무서웠어. 아무것도 못했어. 그 말에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기로 한 거예요? 아이 하나를 세상에 남겨두고 두 사람 다 몰랐다고 하고 각자 새 가정 꾸렸다고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자는 손수건을 구기며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로 상황이 안 좋았고 책임지기 어려웠던 젊은 시절이라. 그럼요. 젊었으니까요. 제가 냉소를 흘렸습니다. 젊어서 그랬겠죠. 근데 그 젊은 날이 만든 결과를 지금은 누가 안고 살아왔는지 아세요? 바로 저예요. 이 아이 옆에 서 있던 사람은 저였다고요. 조용하던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네 분 다 어른이잖아요.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친엄마도 아빠도 영숙 엄마도 이런 일 다 알면서 저한테는 한 번도 제대로 말해준 적이 없잖아요. 저는 뭘 믿어야 돼요? 수진이 눈가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고 싶었지만 선뜻 닿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처음으로 네 사람이 한 탁자에 앉아서 각자의 죄를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침묵으로 자기 죄책감을 드러냈고 전 부인은 눈물로 지난 날을 사과했고 저는 분노와 상실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한꺼번에 뒤집어 쓴 딸이 앉아 있었죠. 그날 카페 유리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 빛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는 우리 네 사람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찢겨나가는 네 조각처럼요. 카페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영이라는 여자의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질려있던 남편 얼굴, 그리고 울지도 못하던 수진이 표정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몇 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입가 주름은 더욱 깊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상은 차려야 했습니다. 밥을 안 하면 우리가 가족이라는 마지막 끈마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전날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낮게 고개를 숙이고 밥만 건드렸고 남편은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밥을 뜨는 신용만 했습니다. 오늘 회사는 갈 수 있겠니?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가야죠. 안 가면 더 생각만 할 것 같아요. 수진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힘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저는 결국 수건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각자 얘기 좀 합시다. 남편이 뒤돌아보며 저를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대로는 안 되니까요. 누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까지 숨겼는지, 최소한 우리 셋 사이에서는 정리해야죠. 그날 저녁 뜻밖에도 먼저 움직인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 먼저 혼자 나갔다 올게요. 어디를요? 친엄마랑 둘이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기관에서 연락 왔어요. 오늘 한 번 더 보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다녀와. 너무 늦지만 말고. 제 입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후 집안이 휑해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고 찡그린 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도 나가보지 그래요. 제가 빈정대듯 말했습니다. 누굴 찾아가? 나한테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있잖아요. 그 사람. 당신 전 부인. 영수가.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은 나 당신이 뭐라고 해도 안 들립니다. 수진이부터 돌아와야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듣는데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잔뜩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이 아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엇인가를 단단히 정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다녀왔니? 네. 잠깐 얘기해도 돼요? 남편이 일어나려 하자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한데 엄마 먼저랑 얘기해도 돼요? 나중에 따로 아빠랑도 얘기할게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거실에 둘만 남자, 저는 따뜻한 물을 한 컵 떠와 수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힘들었니? 힘들었어요. 수진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봐서 다행이에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던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많이 늙어 있던데요. 수진이는 조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보자마자 울기만 했어요.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고요. 저는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구나 싶기도 하고. 수진이는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젊었을 때 진짜 어른이 없는 집에서 둘이 애를 키우려 했던 것 같더라고요. 양가에서 반대하고 돈도 없고 결국 애를 보내자는 쪽으로 흘러갔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명 잘못한 건 그 둘이었는데도 한편으론 안쓰러운 마음이 조금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용서했니? 제가 물었습니다. 용서라고 하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진이는 솔직했습니다. 다만 조금은 알겠어요. 누굴 미워해야 할지 정확히는 모르겠다는 것도요. 수진이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뭔데? 영숙 엄마한테는 제가 계속 따리고 싶다는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저버린 적 없잖아요. 힘들어도 무지해도 실수해도 그래도 제 옆에 있었잖아요. 밤에 열나면 등에 손 얹고 같이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엄마였어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붙들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내쉬었습니다. 나도 완벽한 엄마 아니에요. 입양 사실 먼저 말해줬어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나서 미루고 또 미루고 결국 내가 먼저 꺼낼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어요.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겁 많은 사람인지. 수진이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도 겁 많은 사람이 저를 여기까지 키웠잖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스탠드 불빛이 조용히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랑도 얘기해야겠죠. 그래야겠지. 아빠는 저보다 엄마가 먼저 마주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과거의 죄를 숨긴 채 우리 둘을 자신의 옆에 세워놓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굽히고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벌을 받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얘기합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갰습니다. 할 말이 많아. 알아요. 근데 오늘은 변명부터 하지 말아요. 사실만 먼저 말해요. 남편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너 만나기 전이었어. 서영이랑 결혼하고 애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난 솔직히 도망가고 싶었다. 양쪽 집에서 난리가 났고 서영이도 날 원망했고 결국 애를 보내자는 합의가 나왔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
저는 입을 굳게 다물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난 그 일을 내 인생에서 떼어내고 싶었어. 그러다 너를 만났고 너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 내가 책임 못 진 애가 하나 있다.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못했어.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입양하자고 했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 서류에 적힌 정보들, 솔직히 일부러 깊게 안 보려고 했어. 무서웠거든. 혹시나 하는 생각이 스치긴 했는데 내가 그 생각을 밀어낸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설마가 사람 잡았네요. 그래, 설마가 사람 잡았어. 그 사람은 바로 너야. 그리고 수진이고.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제일 나쁜 건 그때 아무것도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젊었을 땐 겁 많았으니까. 근데 나랑 결혼하면서도 끝까지 말 안 한 거, 그게 제일 비겁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비겁했어. 인정한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상처받을까봐 숨겼다고 말하지 마요. 그건 우리를 지켜주려던 게 아니고 당신 자신을 지키려던 거였어요. 그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그래도 아빠를 아빠로 보고 싶어 해요. 오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어른이지만 겁 많은 어른일 뿐인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젠 겁 많은 어른처럼 살지 말아요. 남편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의 등을 두드려줄 마음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자리를 박차고 나올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붙들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이제야 비로소 네 사람이 모두 진실 위에서 서 있는 첫날이라는 것뿐이었어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달력이 2장 넘어갔고 날씨는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우리 집도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지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선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은 진실을 한 번에 들이마셨으니 이제는 조금씩 나눠서 삼켜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수진이는 가끔씩 서영이를 따로 만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일부러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가 스스로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많이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 네. 근데 그 외로움이 저 때문에만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인생 전체를 잘못 살아온 것 같다는 그런 표정이랄까. 저는 밥을 뜨다가 숟가락을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너는 그 사람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 복잡해요. 엄마라고 부르기는 아직 너무 멀고 그렇다고 그냥 남이라고 하기엔 피가 너무 진하잖아요. 수진이가 웃으면서도 눈가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 부르기로 했어요. 서영 씨라고. 잘했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게 제가 질투가 나서가 아니라 그 아이 나름대로 선을 긋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고 저녁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제 쪽을 보았습니다. 나 요즘 상담 다니고 있어. 상담이요? 응. 기관에서 소개해줬어. 과거를 숨긴 죄책감, 그거 그냥 묻어두면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좀 나아요? 제가 묻자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겠어. 다만 그때 도망친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매번 다시 배우고 있어. 예전 같으면 저는 이제 와서 라는 말을 먼저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입술에서 멈췄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좋네요. 적어도 지금은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전처럼 부부답게 살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서진 접시를 다시 붙여서 쓰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이 간 자리가 여전히 보이지만 그래도 그릇으로서의 모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수진이는 어느 날 퇴근길에 카카오톡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일요일에 밥 같이 먹을래요? 저는 당연히 그 말이 우리 셋이 먹자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뭐 먹고 싶은데?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4시요. 아빠, 엄마, 나, 그리고 서영 씨.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떨림 속에 예전 같은 날카로운 공포는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조심스러운 용기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일요일 점심, 집 근처 국밥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가게 안은 소란스러웠고 손님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는 지하철역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 씨.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질투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단순한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조금씩 섞인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하나의 이름으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같은 죄를 나눠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감정. 음식이 나왔고 우리는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국물만 떠먹다가 수진이가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영 씨. 둘 다 국밥 좋아하죠? 그럼요. 나는 국물 있는 음식 다 좋아해요. 제가 먼저 대답하자 서영이가 따라 말했습니다. 저도요. 추운 날에는 특히. 순간 수진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봐요. 피는 못 속인다니까. 그 말에 저는 잠깐 가슴이 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렇게 아프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 피는 못 속이지. 그렇다고 해서 같이 흘린 땀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 속으로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서영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숙 씨. 네. 정말 고맙습니다. 뭐요? 제가 버린 아이 여기까지 키워주셔서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버렸으니까 내가 키운 거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음속에서만 한번 굴러갔다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의 덕에 버티고 살았어요. 그 순간 서영이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는 우리 셋을 번갈아 보더니 국밥 그릇에 남은 마지막 밥알을 싹싹 긁어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수진이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골목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저 오늘 세 사람 다 엄마 같았어요. 세 사람? 네. 영숙 엄마, 서영 씨, 그리고 저 자신도요.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너 자신이 왜 엄마야? 이제는 어른 셋을 제가 달래야 할 것 같아서요. 다들 겁 많고 상처 많고 애 같잖아요.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엄마냐, 가짜 엄마냐, 그런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아이 옆에서 늙어갈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서랍 속 입양 서류는 여전히 안방 서랍맨 아래에 있습니다. 예전엔 그걸 숨기기 위해 덮어두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길을 잊지 않기 위해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언젠가 수진이가 결혼을 하든 다른 길을 택하든 그날 이 서류를 함께 꺼내보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쯤이면 오늘의 이 복잡한 시간도 조금은 정리된 이야기로 말할 수 있겠지요.
지금 당장은 그저 저녁이 되면 밥을 짓고 상을 차리고 2개의 젓가락을 놓으면서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이 집의 엄마로 불리고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